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의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회의가 끝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있었던 불화설과 폭행 논란에 대한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준TV는 최초로 이강인 선수의 공식 대리인인 K10의 김현준 이사로부터 최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보도에 대한 입장과 설명, 해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 경질 논의 브리핑과 이강인 선수 측의 해명, 최신 상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를 2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했고 오후 4시에 이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두고 또 여전히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없는 이들끼리 회의를 갖고 결론을 냈지만 그 결론이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 얘기를 전달하지도 못했고 경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수많은 언론이 당초에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2시간이나 지연되어서 나왔던 브리핑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비슷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은 없었다. 그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실명을 걸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이강인 선수의 공식 대리인의 입장을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결과부터 살펴드리면요. 황보관 위원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클린스만 감독과 2023 아시안컵 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그리고 대표팀 운영과 감독 논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대표팀 감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특히 감독에 대한 역할에 중점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시안컵에 대해서는 요르단과 2번이나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또한 대회 개막전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발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단 관리 부분에서도 규율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적됐던 전술 부분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대표팀 내의 불화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에 대한 상황 역시도 규율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택근무 논란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스탠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채울 수 없다라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해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 대표팀 사령탑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 그래서 감독을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고 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 100%가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결론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모아졌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을 협회에 전달할 것이다. 즉 결정권이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며 차기 사령탑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겠다라는 내부 임원 논의는 끝난 것이고 이제 결재만 떨어지면 된다. 즉 위약금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정몽규 회장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몽규 회장이 이날 왔어야 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문제예요. 정몽규 회장이 와서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도 얘기를 이제 답을 하고 생각도 얘기를 하고 클린스만 감독과 또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정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이 위원회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결론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많이 예상이 됐고 심지어 이 브리핑이 있기 전에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상당수가 기사로 단독 보도로 나왔다.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반에 이 회의가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결정권이 최소한 있는, 결재권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얘기를 하고 기자들에게도 최종 결론, 다음 스텝을 가져야 되는데,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있어서 황당했던 것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반응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 경질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이 경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언론 보도를 찾아보고 반응들을 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경질이 확실히 된 상황이 아닌 거죠. 정몽규 회장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워낙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본인도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의 브리핑 역시도 촌극에 가까웠다. 게다가 여기서 드러났던 것들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의 부진에 대해서 전술적인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현실 인식이 안 된 것이고 선수단의 불화가 영향을 미쳤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불화설이 대표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탈락하게 됐다. 이런 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핑계를 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라면 역시 클린스만 감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 회의에서는 또 이 위원회에서는 후임 감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라든지 또 김기동 FC 서울 감독, 최용수 전 서울 감독 등이 임시 감독으로 새로운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전 3월과 6월 월드컵 2차 아시아 예선전에 임시 감독을 맡을 방안이 검토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이 상황을 분석해드렸던 이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정효 광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가대표 레벨의 경험이 없고 김기동 감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포항 스틸러스에서 많은 대회 성과라든지 지도력을 조금 더 검증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것 같고 홍명보 감독은 이미 국가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협회 전무이사도 했었죠. 그리고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대표팀 감독의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고 현재 무엇보다 FA 상태, 소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공식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한 상황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날 협회 회의에서 중요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불화설과 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주먹질을 했다, 하극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 어떤 협회의 그 상황이 나올 것이냐, 선수의 징계가 될 것이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냐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보면요, 선수들 간 다툼에 파악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식 입장이 빨리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공개된 공간에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경호원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 일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조금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들의 설명은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의 징계, 분명히 주장을 향해서 항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협회 내부에 있을 거라고 했고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제 법률 대리인이 여기서 잘못된 보도상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제 주먹질,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태 파악이 협회는 안 된 거냐, 상황을 모르는 거냐 했더니 팩트는 확인이 됐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워낙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엉키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당사자들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협회에서 내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팩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어요. 이게 잘못 나갔다가 또 오해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자리는 감독 거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브리핑이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했고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황보관 위원장에겐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강인 선수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강인 선수의 법률 대리인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가 내놓은 공식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나왔고 많은 이제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금일자, 디스패치 기사 등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고요. 이강인 선수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당사자로서 이렇게 거쳐서 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 조만간에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한다. 다만 폭행을 한 것은 이제 아니다. 주먹을 날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목덜미를 잡았을 때 주먹을 얼굴에 날린 것을 이제 부인했잖아요. 이게 근데 요 상황을 부인한 건지 주먹을 날린 것 자체를 다 부인한 건지 이게 애매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준 분은 이강인 선수의 공식 대리인, 현재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시가 설립이 됐죠. K10의 김현준 이사인데요.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보도들 중에 가장 이제 사실에 가깝게 나왔던, 본인이 느꼈던, 자신이 파악하는 한 사실에 가까웠던 장면이 바로 요 기사의 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다들 비슷한 얘기들이긴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요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려는 동작은 있었지만 이것은 주먹질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라는 방이 나왔는데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강인 선수 측에서는 이거는 주먹질을 한 것이 아니다. 즉 멱살이 잡혀서 이걸 뿌리치는 게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손이 휘둘러졌을 수도 있지만 주먹질을 한 것, 적극적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질을 한 것과 뿌리치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 있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강인 선수 측의 입장을 전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과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라는 것, 요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거거든요. 언쟁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지 폭행을 인정하고 주먹질을 인정하고 주먹질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 좀 알려지고 좀 왜곡돼서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뭐 말씀드린 그 보도 상황들, 논란이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언쟁을 벌인 것은 내가 후배로서 조금 이제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선배이자 주장이 손흥민 선수를 폭행하려 했다, 폭행을 했다, 빗나갔다, 뭐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인의 이제 확실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 본인이 직접 밝힐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이 상황은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 그리고 이제 르 파리지앵, 파리 일간지가 이야기한 대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명단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좀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에 대한 이제 입장과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2월 18일 일요일 새벽 5시에 낭뜨와 프랑스 리그왕 2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 몸 상태가 회복을 하고 회복이 된다면 아마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경기를 나오는 상황이 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대표팀은 3월 21일 오후 8시에 태국과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는데 이 명단이 이제 2주 전인 이제 3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2월 내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및 이 3월 A매치를 이끌 새로운 감독, 뭐 임시 감독 체제가 되겠죠. 새로운 감독의 문제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에서 한국 축구의 뜨거운 이슈, 최신 이슈, 정말 중요한 상황들, 독점적인 정보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올라올 소식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